미 육군 창설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겹쳐 미 육군 열병식이 개최되며 강한 미국, 힘에 의한 전쟁 억지를 보이고자 한 반면 왕은 없다고 외치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열려 갈라진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왕은 없다를 외친 반트럼프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끝났으나 일부 혼란과 공포스러운 사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업종에 대한 일터급습을 전격 중지시키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들에서는 총력전을 펼하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터급습 중에서 농장과 육가공공장, 식당과 호텔 등에 대한 단속을 전격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우지가 틀린 정보와 숫자들로 사회부 장국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며 역풍만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겹쳐 미 육군 열병식을 개최하며 강한 미국, 힘에 의한 전쟁 억지를 보이고자 한 반면 미 전역에선 왕은 없다고 외치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 육군에게 환호하고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끼는 분위기와 불법 이민 단속과 과격 시위 저지를 위한 군병력 투입, 4,500만 달러짜리 군사 퍼레이드로 반트럼프 분위기가 연출되며 미국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2025년 6월 14일 둘로 갈라진 분열을 적나라하게 노출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과 기막히게 같은 날로 겹친 미군 통수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걸프전 승리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육군 열병식이 개최됐습니다. 임기 1기 때부터 바랬던 군 열병식을 마침내 79세 생일에 소원 성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근 도로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헥세스 국방,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함께 등단해 세계 최강 미군의 끝없는 승리를 축원했습니다. Washington, D.C. was a sprawling stage yesterday for the U.S. Army's 250th birthday. Because the Army keeps us free, you make us strong, and tonight you have made all Americans very proud. They're watching from all over the world. 미 육군 6,600명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세계 1, 2차 대전, 한국전과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이르기까지 시대별 복장과 군용 차량, 탱크와 장갑차 등을 이끌고 행진했습니다. 제1기병사단, 장갑사단, 세계대전의 D-Day의 주인공이었던 82 공정사단,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 사단, 현대전에서 맹위를 떨쳤던 101 공수사단, 제10 산악사단 등이 현재 복종과 최신 브래들리 장갑차, 스트라이커 차량 등을 타고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열병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예전의 폭격기와 수송기, 전투기, 현대의 육군 주력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 등이 비행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내셔널몰과 컨스티튜션 애비뉴에서 250주년을 맞은 미 육군의 축제와 열병식을 지켜보며 세계 최강 미 육군에 환호하고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밤하늘을 수놓은 초대형 불꽃쇼도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 전역 50개 주 무려 2천여 곳에서는 노킹, 왕은 없다고 외치는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져 180도 상반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Because he's acting like a wannabe king. America was built on no kings. That's why Pride has always been a protest, so I just thought it was really cool that it was with no kings protest. 열병식 개최 장소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워싱턴 DC의 반트럼프 시위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평화적 시위로 열렸으나 참석자들은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 생일이 겹친 날 4,500만 달러나 들여 34년 만에 열병식까지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2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 미국 내 50개 주 전체에서 무려 2,0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반트럼프 시위에서는 노킹, 미국의 왕은 없다,
트럼프는 물러나라고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정책을 반박하는 저항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2천여 곳에서 노킹 시위에 참석한 미국민들이 필라델피아 10만 명, 뉴욕 5만 명, 로스앤젤레스 2만 명 등 500만 명이나 된다고 주장해 2기 취임 반년도 안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주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총에 맞아 숨진 정치테러 암살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 분열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까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난 노킹스, 즉 왕은 없다 항의 시위가 비교적 큰 불상사 없이 시주됐으나 일부 과격 행동과 정치인 총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선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 두 커플이 총격을 받고 한 부부가 사망하는 정치 테러가 발생했으며 버지니아 컬페퍼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고의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려는 아찔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벌어졌던 사건 사고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 2천여 곳에서 주최 측 주장으로 500만 명이나 동참한 노 킹스, 즉 왕은 없다를 외친 반 트럼프 시위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끝났으나 일부 혼란과 공포스러운 사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 부부 두 커플이 집에 있다가 총격을 받는 정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이 남편과 함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 10마일 떨어져 있는 민주당 소속 존 호프만 주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도 자택에서 같은 범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는 57세의 벤스 루터 벨터로 이틀간의 대규모 추적 끝에 미네소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평소 민주당 정책에 강한 반감을 표시해왔고 노 킹스, 왕은 없다라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맞춰 표적 총격 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가 민주당 소속 주의원 두 커플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계획된 표적 총격, 정치 테러로 꼽히고 있고 그의 차량에서 노 킹스라는 팻말이 발견된 것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총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노 킹스 왕은 없다 시위대의 안전을 돕던 안전요원이 한 20대 청년이 라이플 장총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무차별 총격 준비로 오인해 권총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미리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으나 안전요원의 총격으로 20대 청년은 정작 가벼운 상처만 입은 반면 관객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와 유타주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컬페퍼 카운티에서 20대 청년이 시위대를 향해 자신의 SUV 차량을 돌진하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차량에 치인 사람은 없었으나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테러 시도였습니다. LA 인근 잉글우드에서는 한 차량이 시위대에 그대로 돌진하는 바람에 6명이 치여 부상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레건 경찰은 대규모 시위대를 제재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있는 텍사스에 이어 미주리주, 그리고 버지니아의 글렌 영킨 주지사는 대규모 시위에 대비한다며 주 방위군 병력에 대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에 맞춰 벌어진 34년 만의 열병식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DC는 물론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미시시피 등에서 800명의 국가방위군을 동원해 배치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업종에 대한 일터 급습을 전격 중지시키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에서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에 총력전을 펴라고 지시했습니다. 일터 급습의 일시 중지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과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후퇴 없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후퇴나 양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지시에서 아이스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들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농장과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일터급습을 전격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일터급습을 주관해온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는 각 지부에 내려보낸 이메일 지시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12일자로 농장과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일터급습을 중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은 불법 체류자들이 주로 대도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과 일부 업종에 대한 일터급습을 전격 중지시킨 것이 사업 타격을 우려한 업계의 하소연을 듣고 일부 양보한 것으로 비춰지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 전역 2천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노킹스, 즉 왕은 없다는 대규모 시위대에 밀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일터급습 전격 중지로 이민당국은 하루 3,000명 쿼터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체포 쿼터에 미달할 경우 일선 지휘관들이 경질되고 있어 앞으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덴버, 시애틀을 비롯한 민주당 우세 지역의 대도시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터급습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154만 명을 포착할 수 있는 일일 노동자 대기 장소인 주차장 등의 불신 검문으로 단속하거나 법원에 이어 학교와 병원 등 이른바 민감 장소에서의 불법 체류자 체포도 시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사태를 초래한 일터급습 중에서 농장과 육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 등에 대한 단속을 전격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말을 기해 멈춘 일터급습 중지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관련 업계들과 강료들이 타격을 호소하자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서 역작용을 초래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업종에 대한 일터급습을 전격 중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농장과 육류 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 등에 대한 일터급습을 지난 12일자로 전격 중지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대단한 농부들과 식당 호텔 업종에서는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을 대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n order on that pretty soon, I think. We can't do that to our farmers and leisure too, hotels. We're going to have to use a lot of common sense on that. 일터급습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사나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의 테이텀 킹 부소장은 각 지부에 내려보낸 긴급 이메일 지시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로 농장과 육류 가공 공장, 식당과 호텔에 대한 일터급습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스 산하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ERO와 업계 일터급습을 주도하고 있는 HSI 단속 요원들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을 덮쳐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적해 40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는 육류 포장 공장에 HSI 수사 요원들이 들이닥쳐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대대적인 일터급습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일부 과격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주 방위군에 이어 현역미 해병까지 근 5천 명이나 투입하는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투입으로 로스앤젤레스의 과격 시위를 제압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급습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되거나 그 여파로 대거 잠적하고 있어 관련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경제의 부정적 여파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이민 신분 없이 취업해 일하고 있는 불법 취업자들은 8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154만 5천 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1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100만 명, 제조업에 87만 명, 소매업에 71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24만여 명이 일하고 있어 숫자는 다른 업종보다 적지만은 비율은 12.7%로 건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면 제철 수확이나 상품 생산, 서비스 공급 등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인력난,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와 틀린 숫자로 사회보장국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만 안겨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개혁 작업이 일부 틀린 정보와 숫자를 앞세워 실제 절약하는 예산이 별로 없이 공무원들의 반감과 소송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잡고 방만해진 연방정부를 개혁하고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을 때 큰 기대를 모았으나 4개월 만에 결별에 그치지 않고 파국을 맞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정보효율부가 파국을 불러온 핵심 사례로는 사회보장국 부서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와 도우지는 사회보장국이 낭비하고 있다는 예산을 대거 절약한다며 허위 주장과 틀린 숫자를 공개적으로 내세워 사회보장국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했으나 역풍만 불러온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도우지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편 것이라며 실제로는 사회보장 연금액을 절약하는 게 거의 없고 사회보장국 공무원들 7,000명을 조기 퇴직 또는 해고에 반감만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스크와 도우지가 주장한 허위, 틀린 숫자 사례는 사회보장국의 고객문의 전화 중 40%가 실제 미국민들이 아닌 스캠에 의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수백 살 먹은 2천만 명이 소셜연금을 타고 있다고 주장을 편 데 이어 비시민권자 수백만 명에게 사회보장 번호 카드를 발급해 연금과 투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가 주장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국이 100세 이상 2천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가 반박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도우지 팀이 주장해온 자료를 인용해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00세에서 109세 사이에는 470만 명이 있고 110세에서 119세 사이는 360만 명, 120세에서 129세 사이는 347만 명, 130에서 139세 사이는 310만 명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보다 100년이나 앞선 360세 미국인들도 살아있다고 한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어 완전한 사기 지급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리랜드 두덱 사회보장국장 대행으로부터 즉각 반박당했습니다. 두덱 국장 대행은 100세 이상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2천만 명이 아니라 1,294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우지가 말하고 있는 2천만 명은 단지 사망 기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두덱 국장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미국에서 115세가 되면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2천만 명 부적절한 지급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두덱 국장 대행은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